주말에 뉴욕 증시는 S&P가 0.6%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0.7%, 다우가 22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금리 인하죠. 서두르지 않겠다 밝히면서 좀 하락 중이던 주식이 좀 하락폭을 손실을 만회를 했지만 여전히 무역 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원한 반등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2월 비농업 고용이 15만 1,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이 4.1% 소폭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제품에 대해서 일부 관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시장은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8.4% 상승을 했고, 코스코는 실적 부진으로 해서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7월 이후 최악의 주를 기록을 했고, 다우와 나스닥은 2%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3%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하고 지금 엔비디아, 미국의 테크백, 나스닥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지금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신용물 금리가 1.5%대를 이틀째 기록을 해서 어, 일본 그 우찌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5일날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혀 시장의 경계심을 높였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이런 그 각종 그 금리, 신용물 금리가 다른 국가에서는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일본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 3월 달에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예상대로 올리게 되는 그런 경우 미국과의 어떤 10년물 금리 차이가 3% 내로 이렇게 접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여지는 수치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말에 어떤 분단 국가의 어떤 선택적인 이익이 될까요? 그냥 방산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82% 상승을 했고,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 테크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정부 추진 사업의 일부 어, 축소가 예상이 되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일부 사업이 음, 어떤 예정대로 추진이 될 것이다 해서 팔란티아 테크, 퍼스솔라 이런 기업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93% 상승을 해서 반도체 업종이 반등에 성공한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도 1.92% 상승을 했고, 코인베이스 1.53%, 그리고 우리 그 MSCI EWI가 1.53% 상승을 해서 월요일날 우리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많이 해서 주말에는 좀 상승을 했지만 67달러 04센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0.7% 상승을 했고, 신년물 금리는 하락 기조 하에서 최근에 좀 반등에 성공한 그런 상황이고요. 테크백이 0.63% 상승을 했고, 이머징 마켓 지수 이게 한 0.5%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N이 지금 148엔대, 확연하게 150엔 아래로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테슬라가 260달러 67센트를 기록을 해서 거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260달러까지 바짝 다가선 그런 상황이고요. 좀 하락의 폭이 좀 깊어서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비트코인이 이런저런 긍정적인 뉴스에도 지금
어떤 새로운 뉴스가 생긴 걸까요? 지금 86,182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BID도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좋았는데 주말에 최근에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355 홍콩 달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로봇, AI 로봇 관련 테마가 우리 그 방산이라든가 조선 섹터에 밀려서 최근에 좀 하락을 좀 키우고 있고 좀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좀 깊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하락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레일리지가 좀 조정을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어, 이게 이제 그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음, 감세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무분별한 뭐 관세 정책에 또 일관성도 없고 뭐 부과를 했다가 또 유예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세가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상당히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또 국제 수익률도 이런 관세 영향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이게 또 경기 사이드를 건드려 놔서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해서 주가랑 뭐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스콧 그 베센트가 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서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과 이를 낮추기 위해서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언급을 했다.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10년 만기 금리가 상당히 좀 관심 대상에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세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관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세를 하겠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우선적으로 뭐 기업에 대한 감세가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뭐 이런 목적도 있지만 우선 소득세 감면 그리고 하위 50%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일단 유권자들이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은행들에 대한 대출 재개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목 대출을 흥미로운 분야로 표현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그 관세를 통해서 그 감세에 대한 필요 재원을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당하고자 하는 미 행정부의 어떤 의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또 에너지 가격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10년물 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물가 하락을 위해서 에너지 가격 특히 국제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도 나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파월 차트인데요. 여기 이제 유동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유동성의 절대치만큼 이 빨간색이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 이 비트코인이 급등을 한 요거까지는 일단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위에서 미국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물가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해서 비트코인이 뭐 11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성장 사이드에서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이슈가 어떤 성장이 어떤 정체될 것이다 라든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사이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래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자산 비트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게 추가적인 하락은 이게 이제 절대적인 어떤 유동성 이 레벨만큼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하락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이 하락을 해도 이게 이제 금리하고 비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물가라든가 성장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위험 자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적인 측면이 이를테면 뭐 국제유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면 성장은 일정하고 비용적인 측면이 하락을 하면 신용물 금리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때 되면 어떤 위험자산, 비트코인이라든가 테크백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신용물 금리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비용적인 부분, 이제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해서 이게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위험자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가 미국 부동산, 그 다음에 위험자산인 테크백, 비트코인이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떤 성장이 뭐 어느 정도 정체돼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QT가 시행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내 유동성은 어느 정도 축소되고 있는, 축소가 진행된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빨간색 엔캐리 자금도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에 상당한 부분이 엔캐리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이 파란색 미국 US 테크백, 이게 미국의 성장이 앞으로 상당 부분 정체될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특히 미국 중심의 어떤 성장이 상당히 상당 부분 어떤 그 미국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그 엔캐리 자금 청산과 같은 그 유동성 축소가 현재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특히 위험자산, 엔캐리 자금이 많이 가 있는 테크100이라든가 비트코인 쪽, 이쪽에 지금 상당한 유동성이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언제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미국 기업들이 다시 어떤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언제 확보가 가능하느냐, 뭐 이런 의미도 되고요. 언제 이제 BID가 언제 테슬라가 BID의 어떤 성과라든가 어떤 자율주행 분야에서 AI 분야에서 테슬라가 의미 있는 어떤 성장을 이루느냐, 성장 모멘텀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제재, 기년도에는 전에는 이제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어떤 우방국들, 특히 뭐 서방 진영들하고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도 이제 캐나다와 어떤 미국과 공조를 이뤄서 하웨이 부회장인가 뭐 해서 그 어느 정도 하웨이 제재는 그 당시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연 우방국들이 지금 BID와 같은 그런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편에 서서 과연 그 중국에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물량을 가지고 덤핑하는 그런 중국 제품이 아니라 다분히 이제 기술 AI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도 거의 그 미국의 기술을 추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로봇 산업들에 대해서도 거의 중국이 미국의 상당 부분 기술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미국의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의 그 어떤 실질적인 성장이 확보되지 않고 무분별한 관세로 미국이 계속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엔캐리 자금 청산은 지속적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좀 미국 증시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비센트가 신용물 금리 중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면서 미국의 어떤 금리가 하향되는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노란색이 이제 GDP, 미국의 GDP 성장률이고, 이게 파란색이 WTI 가격이에요. 최근에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협상이라든가 뭐 관세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GDP 성장에 후행을 해서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단 이제 그동안 이 테크백은 계속
경기 성장과 관계없이 이런 상승을 보였어요. 최근에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하락을 한 뭐 이런 측면인데요. 이게 이제 AI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효율성,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그 생산성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뭐 이런 의미도 일단 내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관세들의 영향이 심리적으로 미국의 어떤 소비 심리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증가를 시켜서 미국의 어떤 성장에 대한 우려를 증식을 시킨다면 그 미국의 유동성의 한 축을 대고 있는 엔캐리 자금들이 뭐 지속적으로 어떤 엔캐리 자금 청산과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지속적일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맥이고요. 엊그제 어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가 뭐 질문했다고 합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뭐 주가라든가 뭐 비트코인 가격들 이런 것들이 바이든 정권보다도 훨씬 더 아웃퍼폼한 그런 성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오히려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한 뭐 그런 것들로 좀 수치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262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상승을 시작한 요 지점까지 지금 하락을 해서 뭐 추가 뭐 더 하락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대신에 지금 이 빨간색 BID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뭐 일부 조정을 받는데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증시 차원에서 좀 그 뭐 제재를 가하겠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하고 구두 개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좀 일부 조정을 받은 뭐 그런 상황이고 뭐 관세 이슈 이 느낌이 이제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성장을 못하면 아예 전체 그 산업들을 축소시키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테슬라가 BID를 월등히 앞서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산업들 전체를 축소하거나 아주 좀 상당히 지연시키겠다. 이런 내심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언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테슬라 가격이 지금 260달러 아래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강력한 뭐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지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랑은 좀 다르거든요. 과연 미국 기술 기업들한테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이 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262달러 67센트 주봉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상승을 시작한 그 지점까지 지금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요 가격까지 지금 하락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누군가가 이제 매집을 했다고 하면 세력 가격 근처까지 지금 내려앉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 가격대에서 얼마만큼 더 행보를 할 것이냐 이게 의문이고 이 하락의 원인이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어떤 선순환 구조 이게 과연 있긴 한 건가? 뭐 관세를 통해서 거래를 안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무역이라든가 비교 우위에 따른 어떤 그 무역 거래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장을 이루고 미국은 또 혁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주지가치 제고 또 성장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비전이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럼 테슬라가 다시 이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예, 어,
뭐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해서 사업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무언가 어떤 미국이 선택되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AI라든가 자율주행 이쪽 부분에서 어떤 집중을 해서 어떤 자본과 기술을 집합을 해서 전 세계 어떤 혁신, 산업혁명과 같은 혁신들을 리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장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은 어떤 유동성에 또 기대할 수도 없고 어떤 비전이라든가 미래에도 아직까지는 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누군가 거래를 통해서 자본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 가격대는 $260 것이다. 이 자본 세력들까지 돈을 잃는 모두가 루저가 되는 뭐 그런 시장은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도가 나겠죠. 달러 가치가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는 허물어지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세상이 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서두르지 않겠다. 옛날 그 커멘트를 그대로 읽어서 not in a hurry, 뭐 레이컷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번에는 또 어떤 얘기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지금도 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어제 이제 전략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거를 이제 디지털 포트녹스가 될 것이고 이제 추가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뭐 강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료적인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한다. 논쟁을 이제 끝내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비트코인 서밋에서 뭐 표현을 했는데 실현적인 방안들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비트코인을 뭐 재원을 어떻게 할 건데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어제 없었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뭐 세론 뉴스가 일종의 나왔고 비트코인이 지금 시간대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락 이후에 어떤 전략 자산화 발표와 그 어느 정도 서밋 이야기가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뭐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론 뉴스의 이야기로 현재 이제 좀 하락을 해서 요때 이제 99,000달러. 제가 이제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왔는지 그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프로를 알아야 뭐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 지켜야 될 가격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 정도 가는 게 맞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 뭐 도움이 됐으려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99,000달러까지 가고 이게 200일 여기 이제 50선이거든요. 한번 떨어져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서 200선에 부딪혀서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 200선에 부딪히고 다시 50선에 이렇게 지지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게 좋고요. 하단부에 아직까지 저점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85,000달러 요 선까지는 좀 지켜지면 아직은 이 방향으로 유지될 확률이 크다. 뭐 이렇게 일단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요 가격대가 82,0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82,000달러가 만약에 까지 하락을 하면 추가적으로 78,000달러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요 가격대니까요. 94,000원 달러, 95,000 달러에는 또 밑방향에서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증시는 주말에 분당 국가로서 여러 가지 그래도 선별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게 방산 쪽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항공우주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 시스템, 한국 항공우주, 요 기업에 대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한번 항공우주 한번 볼까요? 이것도 거의 뭐 최근 12개월 동안 거의 그 로켓 캔들이 나온 뭐 그런 상황이고 이번 달에 이제 로켓 캔들이 나왔네. 계속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로켓 캔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 시스템도 계속 지금 로켓 캔들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방산 쪽이 그래도 선택받은 우리나라에서 섹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새 환율이 달러 약세에 따라서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요새 뭐 항공, 여행 뭐 이런 쪽에 일부 수급이 유입될 수도 있고 원자재를 좀 많이 수입하는 그런 쪽의 업종이 환율 그러니까 완화 강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부 할 수가 있고요. 하나 시스템 이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에 뭐 지난 주 주말에도 굉장히 수급이 뭐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퀄리티 철강 이쪽은 또 관세 또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된다 해서 테마주로 좀 수고하고 또 뭐 알래스카 이쪽에는 이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쪽 건설 업체들 가스관 건설과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해서 가스관 관련 업체들이 또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지금 뭐 뉴욕 증시, 뭐 빅텍에 대해서 지금 뭐 지수를 뭐 예단하는 거는 경험상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이제 7만 8천 달러인데 이때 매수한 세력들 이때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뭐 누군가 아마 서밋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소수의 이제 세력 고래들의 경우는 이때 이제 매수를 해서 가격을 급등을 시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요때 이제 급락 방지를 위해서 세력이 2차 매수를 했다면 요때 정도는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요때도 이제 3차 매수에 나설 수도 있죠. 그럼 요때 세력처럼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또 가격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한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럴 때 매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거든요.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3월 달에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하고 뭐 지난번에 이제 이시다 총리가 미국에 갔는데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결과는 트럼프한테 어, 보여지는 것들은 계속 관세에 대한 협박들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3월 달에 만약에 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엔캐리 자금 정상과 같은 매물 폭탄이 테크라든가 그다음에 비트코인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고점에서 다시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9만 5천 달러 그다음에 10만 달러 인근 좀 투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점을 일부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 뭐 미국이 망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점을 좀 분할해서 하는 그런 상황 좀 올라가면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좀 엔트리 자금 청산이 나오겠거나 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전히 우리 증시에서는 뭐 테마 중심으로 움직일 확률이 크고요. 타이거 우주방산 이쪽 아까 이게 우주방산이 항공우주라든가 하나시스템 이쪽을 다 담고 있거든요. 이 주봉 개념이고요. 타이거 우주방산이 1위로 돼 있고요. 2위가 타이거 조선탑텐 여기 2위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가 되면서 이 조선 탑10 여기 좀 아래로 내려앉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반도체가 뉴욕 증시 하락하다 그래서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최근에 좀 하락을 많이 해서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여기 3위로 내려앉았거든요. 10,000원 이하로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여기 주말에 좀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을 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우리 증시도 뭐 미국 증시도 지금 유동성이 없어서 변동성이 심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 상당히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당분간은 이 방산, 우주 방산하고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일부 이제 뭐 반도체 이쪽에 선별적 매매를 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